저는 정경희입니다. 한국 내 공자학원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의 한영복, 한민호, 이은지 공동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구보고서 발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울산대 이재봉 교수님과 공동연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행사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의 위험한 실체를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공자학원은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에 침투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마오쩌둥을 찬양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인류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자학원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는 공자학원에서 벌어지는 역사 왜곡 실태를 지적했고, 교육부에는 우리 교육기관 내에 설치된 공자학원의 문제점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자학원이 설치된 충남대에서는 중국 유학생에 의한 대학 내 학문의 자유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정권 주요 인사의 중국에 대한 불정적 태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2015년 베이징을 방문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파리가 만리를 가는데 날아갈 수는 없지만 말궁둥이에 딱 붙어가면 갈 수 있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중국을 말이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말궁둥이에 붙은 파리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 대학 강연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국가,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며 마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큰 나라 중국의 뜻에 따르겠다는 식의 불종적 발언으로 우리를 분노케 했습니다. 존경하는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회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영국의 보수 정치가 에드먼드 버로크는 선의 방관이 악을 꽃피운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위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선배 세대의 피와 땀, 눈물로 지켜졌기에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세계 각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하면서 사실상 폐기 처분된 공산주의의 망령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침묵을 깨고 소리치는 여러분들이, 방관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인권, 번영과 발전을 악의 무리들로부터 지켜낼 자유의 수호자입니다. 소중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가 자유 대한민국에 퍼져있는 중국 공산당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공산당 파도 성명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경희 의원님 계셔서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CUCI 이은지 공동대표께서 인사 말씀드리고 이어서 오프닝 영상을 관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그냥 쓰고 하셔도. 소개받은 이은지입니다. 저는 CUCI 공동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내 장기 이식 오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 이택에서 한국 내셔널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택은 법률, 학술, 인권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대한 단체입니다. 2019년 네이처상 선정에서 10대 과학자로 이른 웬디 로저스 교수가 국제자문회 의장을 맡고 계시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데이비드 메이틀스 인권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이택에게 아주 긍정적인 한 해였습니다. 6월 17일 영국의 독립민간법정인 중국재판소에서 중국은 위구르나 탈원군의 양심수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장기 적출을 해온 반인도 범죄국가라는 최종 판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위구르군은 영국 변호사들에 의해 형사재판소에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판결문을 보시면 한글 번역 공정본이 있기 때문에 준비한 것을 갖고 계십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중국은 인권 탄압과 반인도적인 행위를 항구하는 정부가 통제하는 선전도구인 공자학원을 성인의 명성과 중국어 교육을 매개로 전 세계에 진두시켜 왔습니다. 2012년 마스크 좀 내리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잘 안 들려요. 네. 2012년 캐나다 맥메스트 대학의 공자학원 강사 소냐 자오가 최초로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온타리오 법정에 망명 신청을 하였고 이택의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가 소냐 자오를 변호한 것이 이택과 공자학원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소냐 자오는 무사히 망명하였고 이 사건은 공자학원의 실체가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공자라는 민명하에 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상영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자학원 폐쇄의 물결이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시민조사단을 모아 공자학원 교재와 각 대학 공자학원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언론에 나온 보도된 자료를 봄으로써 문제점을 확인하고 블로그를 마련해서 자료를 올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8월에는 다큐멘터리 공자라는 미명하에 내부 상영회를 개최해서 뜻있는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한국의 공자학원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분들로 자발적인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졌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자학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셨던 정경희 의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후원해 주셔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 7 내지 8년간의 그 공자학원과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입니다. 예, 함께 보십시다. 이 앞에 조명 좀 꺼주시겠어요? 너무 작아요. We have been working on establishing the largest Confucius Institute in the world. 中共在1年之中就会出10几亿人民币撒到国际社会。 We've received about $1 million worth of books and materials. If you are capable to open those Confucius Institutes around the world, you have an influence, you have a way in. 孔子学院很多人都在问我，你是这个软实力的重要组成部分什么？因为我们想扩大我们的这个影响。 They want to see an end to this. I don't see the point of carrying on the conversation any further. I will not continue if you want to keep talking about this. Okay, please use some. No, I'm sorry, we're over. The minister is unavailable to do an interview. To be honest, I really appreciate your email yesterday suggesting that we're hiding something we have nothing to hide. 那就是被投到监狱里面去，所以到最后就还是钱。 I hope you could guarantee no Wagner staffer like me anymore. They plan in terms of generation. It is the Trojan horse. It's a gift,
and don't look a gift horse in the mouth. I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s attempting to infiltrate us, then we have to resist that with all our might. We are not at war with China. This thing should be terminated and killed off forever. Because I value freedom of speech above all,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belief. I urge you to vote to terminate this agreement tonight. Let me just ask you now specifically about Confucius Institutes and why you've expressed concern about them and why you answered Senator Kennedy as you did. Why should we be concerned? Why should the American public, why should, for that matter, American university college presidents be concerned about Confucius Institutes on their campuses? Can you just sort of spell that out for us? So, my answer that I just gave was more broadly about the academic sector. The Confucius Institutes are a source of concern, but we view those more as part of China's soft power strategy and influence. In other words, those offer a platform to disseminate Chinese government or Chinese Communist Party propaganda, to encourage censorship, to restrict academic freedom, etc. So it is an area of concern, and we are actually encouraged, somewhat similar to the answer I was giving to Senator Kennedy, by the growing number of universities in this country over the last few years that have taken steps to restrict and curtail Confucius Institutes on their campuses. I will say we're even more concerned, though, about what I would consider more traditional efforts at either cyber intrusion or espionage, both in the research facilities themselves and in the private sector, as I've testified about a little bit here today.
Just on the Confucius Institutes again for 1 minute, what would you say to a university president who's considering partnering and allowing with the Confucius Institute and allowing an institute on her campus? I mean, what considerations do you think that university president ought to have in mind? I would think a university president ought to do an awful lot of homework, and we'd be happy to have the local field office sit down with them to talk to them about what we know that can be shared about Confucius Institutes so that they can make a thoughtful decision themselves about whether it's something they really want to have. China needs to stop what they're doing. Where else in the world can you go and get an organ within 2 weeks? I hope today no one can turn around to pretend that they don't know this is happening. It's important that we never lose sight of the human side of this story. I hope this judgment will awaken some consciousness from Chinese surgeons. There's lots of important decisions that we need to make as a transplant community as to how we take this judgment forward. The tribunal concluded with this very powerful statement about any government, any entity, any individual dealing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tate is in effect dealing with a criminal state. They actually single out China as a criminal state. And I think nothing will be the same after this. Any who interact in any substantial way with the PRC, including doctors and medical institutions, industry and businesses, most specifically airlines, travel companies, financial services businesses, law firms, pharmaceutical insurance companies, together with individual tourists, educational establishments, and art establishments, should now recognize that they are, to the extent revealed in this judgment, interacting with a criminal state. Is that something that your average American might just say, wow, that is completely screwed up? Yeah, I mean, I urge everyone that's listening to look at China Tribunal determine that they are live organ harvesting. They're organ harvesting out of live people in China.
중국어 교육과 함께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기관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체제 선전 조직입니다. 얼마 전에 공자학원 온라인 웹사이트에 항미 원조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게재되었습니다. 항미 원조란 중국이 6.25 전쟁을 부르는 용어인데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한국을 돕기 위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6.25 전쟁을 설명하는 이 영상에는 미군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 했다. 미군은 한국과 중국 국경 부근 중국 마을에도 폭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자학원의 문제점은 국제사회에서 스파이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공자학원이 대학 내에서 스파이들과 협력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미국 내의 모든 공자학원이 폐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스웨덴 등에서 공자학원의 스파이 혐의가 지적되고 퇴출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만 공자학원이지 공자학원에 공자는 없고 공산주의 사상 전파, 현대사 왜곡만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 6곳을 비롯해서 중고등학교에까지 공자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자학원에서 가르친 노래 중에요. 중국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보다 크다. 마오쩌둥을 태양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공자학원 모니터링하는 시민 모임이 생기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서 삭제했을 뿐이지 이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24日，在韩国首尔历史会馆，以文化马克思与会者围绕魔鬼在统治着我们的世界报道。 오늘 사실 한 분 한 분 귀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울 CI 측에서 미리 연락을 받은 분들 위주로 무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함자를 부르면 일어서셔서 인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순입니다. 스카이 데일리의 윤수현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다음은 선병구 가오 보존의 홍영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에포크타임즈의 추봉기 부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교련 공동대표이신 강신길 장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역시 자교련의 중앙위원을 맡고 계신 이석복 장군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의 이경자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직원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한국내 공자학원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 작성에 책임을 맡아서 총괄해 주신 우리 울산대학교 이재봉 교수님 모시고 보고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좋습니다. 거기다 누가 교수님 인사 좀 하시고.
이 불을 하나 좀 꺼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공 교수입니다. 제가 그리고 정조모에서도 공동대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중국위원회에서 중국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교육 정책, 제가 전공이 교육 사회학하고 교육 정책입니다. 다문화 교육하고 그래서 교육 정책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자학원에 대해서 우리가 6월 정도에 만났는데 올해 6월까지는 서로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전부 6명이 모여서 가지 마시고 이제 잠깐 인사할 테니까 전부 나오세요. 연구진들 잠깐 나오세요. 여기 불 끄지 마시고 잠깐 나오세요. 여기 불 끄지 마시고 촬영을 해야 돼요. 다 나오세요. 연구진들 잠깐 좀 나오세요.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켜주세요. 잠깐만. 한 대표님 한 분씩 소개를 드리면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조국 사태 때 문체부에서 문의 있으신 분부터 야전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잘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국장님, 한민호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정부 보고서라든지 국회 보고서, 국회 자료 같은 거를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서 문제점하고 대책에 관련돼서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은지 대표님 공동대표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은지 공동대표님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2장에 이론적 배경의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수집을 하시고, 또 인터뷰하는데 같이 다니시고, 또 전체적으로 대책, 한민호 대표님하고 대책하고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김진희 여기 공자학원 수박 조사 모임에 강사를 맡고 있는 김진희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공자학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계약서, 그 외에 여러 가지들, 그런 문서, 교육 자료 이런 거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래요. 박수 쳐주시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최경순 선생님인데, 최경순 선생님은 제일 어려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다니려면 정말 힘들고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고, 원래 질적 연구 필드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데 묵묵히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연구진들은 일체 연구비나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자원으로 해가지고 일을 했던 거거든요. 순수의 애국심으로 열정으로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막내라서 제일 고생 많이 했는데 신동아 개공 기자이고 지금 외국어 대학이죠.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으로 있는데 다 했어요. 전천으로. 자료 수집도 하고 이론적 배경도 하고 나중에 자료 정리도 하고 그러느라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한영목 대표님 잠깐만요. 저기 한영목 대표님, 한 대표님 지금 말씀 나누는 거, 한 대표님 잠깐만요. 한 대표님은 여기 우리 CUCI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지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몇 분부터 시작했네요. 시기가 없어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네, 30분부터 시작했다고 저한테 한 2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분이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보고서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교수 모임과 또 그 외에서 사회운동가들하고 이런 지금 현 시국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현재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각국에서 왜 선거 문제에 시비가 있고 또 왜 공자학원이 이렇게 하고
또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들 문제를 제기하는데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보지 않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오해도 있고 또 의견이 있어서 우파 내에서나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주권국가를 위협하는 크게 세 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잘 아시니까 간단히 넘어가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친중 글로벌리스트가 있고 이 사람들은 자본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언론은 미디어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소유하고 4차 산업의 기술을 소유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 합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속성상 자본의 속성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불편한 게 많죠. 그런데 이제 중국 시스템 같이 전체주의 시스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들은 중국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굉장히 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들은 세계 공산화 전략을 포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많은 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하고 또 공제학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역대로다가 공산혁명 막시즘 말고 이외에 계속 신자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오막시스트라든지 페미니스트들라든지 여러분들 동성애 옹호론자라든지 합법화 하려고 그러는 거 동성혼 합법화라든지 전통적인 가치 유부일처 이런 걸 부정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별 투쟁에 들어가서 나는 동성혼만 반대하고 나는 중국 공산당은 모른다, 나는 친중 글로벌리스트하고는 싸움을 하는데 이거는 난 모른다, 나는 한국의 부정선거를 인정하는데 미국의 부정선거는 모르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망을 못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 집단하고 사회운동가 여러분들 몇몇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거기에 해당하는 게 공자학원에 관련된 겁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위협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표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같은 애국심이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항하는 거죠.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말씀을 드리면 정의가 승리한다고 하는데 정의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다시 정의가 승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넘어가는데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걸로. 네, 페이지 다운이요. 페이지 다운 좀 넘겨주시죠.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은 그럼 어떤 상황이냐? 한국은 굉장히 특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친중을 하면은 어느 정도에 있어서 국익을 생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친중을 포기하자, 여러 가지 이익을 포기하고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 그걸 알아차리면은 이제 단절하면 되는 거지만 한국 상황은 단절할 수가 없는 이유가 종중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종중으로 가고 있는지는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육 사회학을 공부를 하고 학생들한테 다문화 교육을 가르치면서 3년째 계속 강의를 6학기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시공이라는 사람인데 북경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나치즘 비슷하게 독일의 나치즘 비슷하게 시진핑의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는 교수인데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건 다 오늘 길어지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위계적 질서와의 평화 공존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기본 생각이 이런 거예요. 중화 사상의 바탕을 둔 건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중국이 가장 최고였는데 갑자기 제국주의자들, 그러니까 미국, 유럽의 백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여타에 있는 종속 국가들, 그러니까 위구르라든지 티베트 이런 것들은 노예 국가고, 몽고도 노예 국가고, 한국은 신화라든지 부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타, 홍콩, 대만 이런 사람들이 까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로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적 질서와의 평화 공존은 뭐냐면 주권 국가로서 동등하게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신화 국가니까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노예 국가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도강양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걸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왜 한국은 그럼 종중국가가 되어버렸느냐? 죄송합니다. 이게 또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취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사파 과거 운동권이었죠. 근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이 집권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 그럼 보통 우리는 굉장한 장관급 이상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그 분야에서 전문가 이런 분들이 주로 했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면은 거의 저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만약에 있었으면 무엇을 했을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지 않았어요. 전직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데올로기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라는 것이 실제로 자주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어렸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의존을 하다가 곧바로 부패한 중국 공산당한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태 모든 것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서부터 해가지고 사회로 부정한 거, 또 그 외 원전 상황을 갖다가 중국에 넘기는 거, 우리나라 부동산의 많은 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고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짓이 없으니 전부 팩트입니다. 제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끝나고 찾아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취약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그 자존심이라든지 주권의 자존심 이런 개념이 없이 그 집권 기간에 한탕하고 나만 내 안위만 돌보고 국가의 장래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중국의 약점이 잡히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자학원에 대해서 내용은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이 있는 거고요. 서론 연구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아까 이전에 필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서 이미 해외에서 많은 보고서가 나오고 공자학원 폐쇄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자학원 위험성조차도 폐쇄를 인지를 못하고 있고, 괴테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죠. 공자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한국 내 공자학원 실태및 문제점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대책을 세워보는 게 이게 연구의 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국내 연구하고 외국 연구는 다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에 중국 공산당하고 공자학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공자학원은 교육부, 중국의 교육부 그 밑에 이제 한판이라는 긴 이름이 있는데 줄여서 한판이고 그 밑에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 부서가 12개가 연관이 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공산화 전략, 그러니까 통일전술 전략에 의해서 공자학원이 있는 거고요. 많은 부분에 신중화시키거나 세계 공산화 전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겁니다. 스파이 담당과 스파이 양성과 교육 부분.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안 넘어가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실태로다가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도 한국이 최초입니다. 2004년도에 몇 분 정도 남았죠? 20분이요. 지금 몇 분 정도 더 하면 돼요? 15분. 예, 알겠습니다. 공자하고 우리나라는 전체 23개가 있고요. 200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다 됐습니다. 최초로 설립이 됐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가만히 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8개 중고등학교하고 1개 차용이라고 학원이 있습니다. 대교 차용 이렇게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침투가 돼 있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아까 대학 이전에 많이 했으니까 국공립대학, 그다음에 사립대학, 서울에서는 연세대학, 외국어대학, 한양대학, 경희대학, 또 지방에서는 충남대학, 또 충북대학, 강원대학, 국공립대학, 제주대학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단지 사립대학이 그 재원이 부족을 해서 공자학원에 의존하는 것보다를 넘어서 완전히 그 대학들이 포섭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냐? 그 교재 부분을 보면은 이제 공산당 완전히 그 당위원회 서기 있는 사람이 직접 맞은편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보고서를 보면 많이 있는데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 130개의 국가에 오성홍기를 꽂는다 이렇게 하는 거를 본다. 이 오성홍기를 꽂는다는 공산화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공산화를 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막상 공자학원인데 사실상 공자는 굉장히 폄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중국의 교육은 그 공자라든지 고대 왕들이라든지 이 역사는 굉장히 부정하고 근대에서도 공산주의자들만 굉장히 찬양을 하죠. 근데 그 교육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태문학관에서 교태를 갖다 비하하는 교육을 하거나 전시를 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공자는 불을 탐한 속물이었다. 상민과 여성을 업신여겼다. 공자는 농민을 경시하였다. 이런 내용을 교육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공산당과 공산주의를 미화하고요. 중국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다가 하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셨는데 미시간 대학교 학생이 모태동 찬양 노래를 부르죠. 미시간 대학교는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빅텐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대학인데 저렇게 똑똑한 대학생이 어쩌면 저렇게 모태동 찬양을 할까 이런 이제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들죠. 왜 그러냐 하면 지정곡이라서 그렇습니다. 지정곡이라서 그거를 잘 불러야지 경시대에서 1등을 하고 경시대에 1등을 하고 포상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공산당 마오쩌둥이나 시진핑 공산당 지도자들을 찬양을 하는 그런 신남송대라든지 문화경진대라든지 그런 걸 하고요. 중국 교육 대학생 대상으로 중국 교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친중 인사들을 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화 탐방 연수 프로그램,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국 공산당의 친밀감을 갖고 친중화시키거나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다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그 교육 현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외국에다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공산당은 극소수가 지배를 하고 나머지는 노예 노동과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노예 상태로 다 살고 있는 교육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왜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목적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설명을 드려서 유아 초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요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지역사회 대상으로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제라든지 제주도의 영화제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보면 똑같이 공산당을 찬양하고 중국 지도자들을 찬양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계에서 교장 연수나 무료로 다 중국 연수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무 연수 같은 경우도 이제 공자학원에서 받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홍릉 문화살롱이라는 걸 하는데 대사관 교육 참사관이라든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참여하고 사회 주요 인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항상 정기 모임을 갖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친목을 평상시에 다져놓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면 계약서나 협약서 이런 거를 공자학원에서 보면은요 권한은 다 중국 한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하는 대학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강사를 초빙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은 홍보나 그냥 지원 그리고 나머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판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 밑에 있는 공산당과 관련된 그리고 설립개혁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 내용이나 교재에 대한 결정권도 결국 중국 한판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공자학원이라고 대학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협정서라든지 뭐 검열은 그 사례 연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라든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교재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한 건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좀 알기 위해서 질적 연구로다가 그 사람들하고 좀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은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 1회에서 또 수차례에 걸쳐서 케이스별로 했고, 검증은 영구적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게 좀 약간 이상하다,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지 않다, 그럼 다른 연구자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 질문을 해서 두 개를 비교해보는, 그래서 차이가 나면 또 한 번 다시 인터뷰를 해보는 영구자 트라이앵글레이션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걸 보면은 이제 12명을 주로 했는데요. 내용은 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내용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요, 공자학원 강사들이 실력이 좀 문제다, 역량이 떨어진다, 그리고 교재가 역시 왜곡돼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6.25 전쟁은 항미 원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공산주의 찬양을 굉장히 찬양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뭐 교수들이나 그 외의 사람들이 학술 활동을 할 때 연구 주제에 직접 선정을 해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자학원에서 내가 위구르 사람들의 탄압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채택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산당 찬양 주제만 채택이 되는.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표 의혹이 뭐냐 하면 대단한 거는 아니고, 교수들 연수를 많이 보내줍니다. 해외에 무료로 다. 갔다 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중국인, 아까 말씀드린 중국인이 봤을 때도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열악한 교육 환경인데 어떻게 외국에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느냐. 붕괴를 하겠죠. 그게 중국의,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는 철저히 항거하는. 그래서 이제 거의 됐죠? 한 5분 남았네. 한 5분 정도로 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두 가지가 사례, 여러 가지 현장 연구,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공자학원 역시도 중국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내용, 문화 현상 역시 공산주의나 공산당 지도자 찬양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국 내에 친중적 또는 종중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뭐 인터뷰 내용이나 모든 걸 정황을 갖다 여러분들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육 내용은 외부에서 결정되고 강사라든지 대학 자체는 결정할 수 없고 외부 중국에서 결정이 돼서 들어와서 그대로 시행되는 이런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가장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연구비도 없고 연구기간도 짧고 체계적이나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거는 정부 교육부 보고서라든지 국회 보고서, 그 체계적인 연구가 광범위하게 좀 잘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지금 이 보고서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학원 교육을 받은 분들은 아닌데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연구 설계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련법을 정비를 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학문의 자유고 사상의 자유고. 그런데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항상 위험한데,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자학원을 갖다가 퇴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가 이거를 할 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원론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학이 자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괜찮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교수 퀄리티도 전국에서 저는 제일 좋다고 자부합니다. 정말로요. 다 서울에서 내려왔고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만 뽑습니다. 아주 엄선해서 뽑아요. 이런 대학은 공자학원이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오면 코웃음을 쳐요. 얼마를 갖다 준다라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니 거기는 재정적으로 풍부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국공립대학은 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국고로 운영되는 국공립대학의 공자학원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꼭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영혼을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자성적인 노력이 좀 있어야 할 테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CUCI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한민호 대표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런 시민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 이제 맨 앞으로 좀 돌아가 주시겠습니다.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맨 앞으로 좀 가면 그 도표 좀 한번 맨 앞에 1번이요. 1번. 요게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저 같은 교수가들이 해야 할 일은 이거를 더 학계나 학계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부분 그거 아니고요. 요거 예. 요거를 더 완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요걸 발표했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교조나 교육이 얼만큼 많이 망가져 있는지 이 이론화 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개념을 정확히 하면 우파 운동 속에서 갈등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부분적인 거에 굉장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경을 써. 난 동성애만 할 거지 이건 몰라. 내가 언제 중국 공산당은 난 할 거지만 이쪽은 관심 없어. 나는 이거는 아는 바 없어. 이러면서 서로 밥 먹으라고 작은 차이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개인 특성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은 이 각 영역에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여기서 한국은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의 정부는 여기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양쪽 협공에 쌓여서 종속화되어 있습니다. 종중화되어 있고 여기에 종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전교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 주사파 때문에 나라를 다 망쳐.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설명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사고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 해나가고 이런 거는 제가 정교모에서 제가 이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론화적으로나 개념화적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계속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CUCI는 한 대표님하고 이 공동대표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사회운동 잘 맡기고 저는 이런 일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교수님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뒤늦게나마 공자학원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보고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봉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